자, 또 여러분들 또 들어오셨네요. 자, 오늘은 그 속담 경제학이라는 코너를 마련해서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속담 경제학은 그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그 속담들, 여러 가지 속담들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되는 경제 이론들을 그 소개하는 그 코너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그 시간으로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러한 속담을 이제 제시하고 그 여기에 따른 그 경제 이론을 이제 살펴보는데 거기엔 두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는 밴드웨건 이펙트죠. 밴드웨건 이펙트. 두 번째는 이제 펭귄 문제가 있어요. 펭귄 세조 펭귄 문제. 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관련해서 이제 밴드웨건 이펙트. 이건 편승 효과라고도 하는데, 자, 이거는 많이 아시고 계실 텐데, 자, 펭귄 문제는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그 TV 광고에 보면은 이 문제가 또 나오긴 나오죠. 광고에도. 자, 이러한 그 주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밴드웨건 효과, 이거는 편승 효과라 그러죠. 편승 효과. 자, 이것은 이제 여기 보듯이 자, 쭉 사람들이 이제 앞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들 가니까 나도 가야지. 그렇죠? 그냥 간다 이거죠. 물론 뭐 무조건 가는 건 아니죠. 자, 강남 간다. 강남 어딘지는 알고 있어요. 강남. 아, 자,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제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것은 뭔가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그것을 선택해서 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강남은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 강남이 아니라 그 중국의 그 양자강 그 에, 남쪽에 그 강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강남은 지금의 강남이 아니죠. 이 서울의 강남이 아니라 그 양쯔강 그 남쪽의 강남을 얘기한 친구 따라 강남. 쭉 그냥 남들이 가니까 나도 가는 효과, 편승 효과. 남들이 사니까 나도 사는 효과. 그래서 여기 예가 있는데 뭐 주식 투자라든가 또 유행하는 제품들, 트렌드 같은 거 있죠. SNS 트렌드. 또 지역이나 그 아파트 이런 사는 지역이나 아파트를 선호하는 거. 특히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이 주식 투자 열풍이 불었는데, 그렇죠. 어, 나도 산다. 너도 샀어? 그래. 그렇죠. 나 돈 벌었는데 쟤 돈 벌었대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듣고서 이제 따라서 같이 투자하는 거죠. 사실 그 지수가 2,800에서 한 1년 사이에 9,300까지 간 그런 경우죠. 현재도 뭐 9,300에서 좀 떨어져서 뭐 6,000 정도 되는데 여하튼 그 열풍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여기서 강남은 수익 흐름이야, 수익. 수익이 된다, 돈 벌 수 있다 하니까 너도 나도 가게 되는 그런 경제적 현상을 우리는 이제 편승 효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뭐 이런 그 신문에 여러 가지 그 헤드라인들이 있는데, 그쵸, 뭐 동학개미가 돈 벌었다. 뭐 개미라고 그러죠. 뭐 그 개별 투자자들을, 그렇죠. 돈 벌었다. 개미들 대박 났다. 그러니까 뭐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어. 또 정부에서도 뭐야? 음, 정부도 이거 주식은 최고의 뭐 재테크다. 투자하면 돈 벌 수 있다. 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부추긴 것도 있어요. 여하튼 간에 이런 모든 현상은 다 밴드웨건 이펙트죠.
자,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이제 경제학에서는 이걸 이론적으로 설명하는데, 이거는 이제 소비의 외부성이라는 그러한 그 개념을 통해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소비 문제는 이 수요 곡선을 가지고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수요 곡선은 이 횡축은 이제 수요량이고, 그 다음에 종축은 가격이죠. 그 수요 곡선이 이렇게 이제 우하향하게 되는데,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 개별 수요 곡선이 있고, 이제 시장 수요 곡선이 있어요. 그럼 개별 수요 곡선은 이것이 합치게 되면은 시장 수요 곡선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소비자들의 수요 곡선을 합해서 이제 뭐예요? 시장 수요 곡선을 도출한 거예요. 시장 수요 곡선을.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는 시장 수요 곡선은 바로 이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의 수평 합이다. 즉 150원이라는 가격대에서의 시장 수요는, 자, 보면은 갑이 있죠. 갑과 을의 수요를 합한 이 전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수요 곡선이 시장 수요 곡선이 이렇게 만들어. 이거는 이제 수평 합이죠. 자, 이 경우는 이 소비의 외부성이 이제 없는 경우예요. 독립적으로 갑과 을이 독립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상황인데, 자, 소비의 외부성이 있는 경우는 나의 소비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또 다른 사람의 소비가 나한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비의 외부성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가격이 이제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은 소비의 외부성이 없는 경우는 시장 수요 곡선에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죠. 이렇게 가게 돼요. 이렇게. 자, 하지만 소비의 외부성이 있는 경우인데, 아까 얘기했던 편승 효과, 즉 밴드웨건 이펙트가 있을 때는 수평 합이 아니라 그 수평 합보다도 소비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너도 나도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받아서 너도 나도 사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만큼 우리는 이제 편승 효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반대 효과도 있어요. 자, 편승 효과는 이제 너도 나도 사는 거지만은 이 백로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것을 사게 되면은 오히려 나는 그거를 안 사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반대 효과로 보면 되겠죠. 이러한 백로 효과가 작용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시장 수요 곡선이 오히려 이렇게 가파르게 되는 거죠. 오히려 더 줄어드는 거예요. 까마귀 가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런 거죠. 다른 사람들이 막 가는데 나는 안 가는 심리. 예를 들어 사람들이 개고기 값이 떨어졌다, 개고기를 막 서로 막 먹는데, 이제 뭐예요? 나는 싫다 이거죠. 근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적으로 크게 작용하면 오히려 수요가 줄어드는 효과, 그걸 백로 효과라 그러죠. 그래서 자, 소비의 외부성이 있는 경우는 편승 효과도 있고 백로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의 외부성이 있는 경우는 이 전시 효과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뭔가 과시하려는 그러한 소비 행태를 말하죠. 내가 이러한 좋은 다이아몬드를 끼었을 때, 좋은 옷을
명품을 입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 것이다. 그런 심리죠. 이제 과시하는 거죠. 이제 그것을 베벌렌 이펙트라 그러죠. 이 경제 사회학 사회 관련 사회과학 관련 그 학자죠, 미국의 그 베벌렌 효과. 뭐 유한계급이라는 책을 쓴 경제학자죠, 베벌렌. 그래서 이 베벌렌 효과는 이것은 이 효과가 있을 때는 이 시장 수요 곡선을 보면은 이 일정 가격 범위 내에서는 수요의 법칙이 깨집니다. 오히려 가격이 높은 것을 더 사게 되죠. 그렇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가격이 이게 올라가면은 이게 더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 같은 경우는 이 가격이 더 높을수록 더 사게 되고 그 가격을 명성 가격이라고 하는데 나 높은 가격 주고 샀어. 그것을 과시하는 그런 효과죠. 뭐 민크 코트를 나는 2천만 원 줬어. 나는 아니야. 나는 5천만 원 줬어. 뭐 이래서 서로 자랑하는 건데 물론 이제 일정 범위를 벗어난 뭐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다. 10억이면 어때? 이 가격 범위 대해서는 뭐 다시 또 수의 법칙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또 저가격대에서도 그런 효과는 없는 거죠. 수의 법칙이 다시 작용하게 됐죠. 도토리 키재기 하지 않는다. 그런 이제 상황이 여기 있죠. 뭐 콩나물 샀는데 나 어제 콩나물 뭐 100만 원 주고 사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죠. 또 아니면은 뭐 나는 뭐 콩나물 더 싸게 샀다. 이렇게 뭐 크게 자랑하지 않죠. 그래서 다시 수요의 법칙이 작용하는데 일정 범위 내에서 이런 수요의 법칙이 깨지는 현상이 나타나. 베블렌 이펙트라 그러죠. 다 그것은 소비의 외부성과 관련된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펭귄 문제로 넘어가면은 자, 이것도 역시 친구 따라 강남 간다 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여기 앞에 이제 선두 펭귄들이 있는데 이제 북극에서 펭귄들이 이제 바다에 가면 이제 먹을 게 있는데 이제 바다에 보면은 뭐 고래, 상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무서운 존재죠. 모르니까 이 상황을. 자, 그래서 이제 쭉 펭귄들이 있는데 섣불리 여기에 뛰어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TV 광고에도 나오는데 선두 그룹이 하나가 뛰어들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니까 괜찮더라. 그래서 다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여기까지 일정 그 규모의 그 뛰어드는 펭귄이 있을 때 이 뒤에 사람들이 보고 뛰어들어온 행동을 보고 안전하다. 괜찮네. 물고기 잘 잡아먹고 있네. 하니까 이제 뭐 전부 다 뛰어드는 거죠. 전부 다. 이게 이제 펭귄 문제예요. 펭귄 문제는 그냥 여기 고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그냥 뛰어드는 게 아니라니. 일정 그 그룹이 강남을 간 상황에서 뛰어든다는 그런 문제죠. 여기 있네요. 다수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일정 그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다수가 가는 방향을 보고 나도 따라가는 거예요. 나도 따라가고 그렇죠. 너도 따라가고 이제 이런 그러한 이제 현상을 펭귄 문제라고 하죠. 자, 이론적으로 좀 설명을 하자면 자, 이것은 새로운 기술로의 대체 가능성 문제, 또 잠김 효과라는 게 있어요. 고착화 효과라는 거. 그다음 임계치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자, 이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기술로의 대체 가능성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는 고착화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대표적인 얘기가 이제 타자기 자판의 문제예요. 쿼티는 여기 보면 왼쪽 상단에
이 배열을 보면은 QWERT라고 돼 있어요. 이게 자판 배열이. 자, 이것은 처음에 이 타자기를 발명할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것을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그게 고착화된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쿼티라는 이 배열은 별로 인체공학적으로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착화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고착화된 어떤 표준이죠. 이거는 좀 변하지 않는데, 또 마찬가지로 우리 브라우저 익스플로러 있잖아요. 이것도 한 20년 동안 고착화가 돼 있었죠. 이 경우는 이제 크롬으로 바뀌었는데, 새로운 표준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자, 이러한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장에서 일단 표준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면은 여기는 이제 고착화 효과가 있죠. 잠김 효과. 또 이거를 만약 다른 걸로 대체하게 되면 스위칭 커스트가 있어요. 스위칭 전환 비용. 그런 비용들이 높게 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대체 가능한가? 그런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자, 표준의 고착화는 이론적으로도 타당하죠. 이 잠김 효과가 이전 현실에서도 나타나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열등한 기존 기술에 대한 고착화가 해소되고 신기술 또는 신표준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논문에 이제 나온다는 거죠. 자, 새로운 표준으로의 대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는 새로운 표준에 대한 일정 규모의 수용자가 존재하면 된다. 바로 이 일정 규모의 수용자 수가 임계치라는 거예요. 임계치. 자, 우리가 그 펭귄 문제에서 보면은, 자, 아까도 여기 하나 한 마리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명수가 차야 돼요. 여기가 바로 여기서 만약 5명이 뛰어드는 거 보고서 괜찮다고 딱 생각하면은, 그래서 뛰어들게 되면 같이 요 5마리가 요게 크리티컬 매스가 되는 거예요. 임계의 치가, 임계 숫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임계치라는 것은, 자, 기술 혁신의 과정에서 이제 뭐 이 기술 얘기가 나왔으니까 새로운 게 나오는 거죠. 과정에서 일정 규모, 즉 임계치 이상의 많은 기술 수용자가 존재하면은, 그것을 이제 수용하면은 구기술에서, 구표준에서 새로운 표준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 자, 여기 논문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불확실성 때문에, 아까 보니까 펭귄들이 불안하잖아요. 거기에 상어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새로운 표준으로 대체가 일어나지 않지만, 개별적으로 일어나지 않지만 많은 사용자들이 이를 수용하는 경우에 임계치를 넘어서게 되면 불확실성이 감소되면서 새로운 표준으로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자, 바로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뭐 펭귄 효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자, 이게 펭귄 문제에서 이게 잘 이해가 되죠? 자, 펭귄이 북극 바다에 널려 있는 얼음 위에서 표류하는 상황에서, 얼음이네요. 물 속에 있는 고기를 잡아먹고 싶지만 주변을 맴돌고 있는 상어와 같은 무서운 고기가 두려워 물속에 뛰어들 결심을 못하는 딜레마죠. 문제는, 펭귄 문제는 이제 딜레마죠. 뭐 이 우화적 예지만은 표준화, 그렇죠? 표준화. 모두가 수용하는 거죠. 표준화. 특히 옛 기술, 옛 표준에서 새로운 표준으로 갈 때, 이 대체돼서 그것이 새로운 표준이 되는 거. 즉, 익스플로러에서 크롬으로 이제 갈아탈 때, 그렇죠? 그렇죠? 과연 크롬으로 전환되느냐, 그 상황에 이제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표준은 충분히 많은 사용자, 이게 임계치예요. 사용자들이 당의 표준, 그 표준을 수용하면 도입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펭귄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 두 효과를 한 차이를 비교를 해보죠. 자, 밴드웨건 이펙트하고 펭귄 문제인데 펭귄 효과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겠죠. 심리적인 걸 보면은 밴드웨건 효과는 소외되기 싫은 마음, 뒤떨어지기 싫은 마음. 하지만 이제 그 펭귄 문제에서는 이제 실패하기 싫은 마음. 이제 뭐 포모라는 말을 많이 쓰죠. 포모, 그렇죠. 그렇죠. 포모는 뭐죠? 이거 여러분들 많이 주식 투자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missing fear of, 그렇죠. missing out이니까 자기가 이제 뒤떨어지고 실종되기 싫은 뭐 그런 두려움이랄 즉 증후군이죠. 여기는 이제 유행 심리나 군중 심리, 동조 심리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하고, 여기는 이제 실패하기 싫은 마음은 이제 눈치 보기 심리가 있죠. 눈치. 펭귄 문제에서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보다가 뭐 몇 명만 간다 그래서 가는 게 아니고 일정 규모가 임계치 이상 거기에 이제 참여하면은 자기도 참여하는 거죠. 눈치 보기 심리. 자, 행동의 계기는 이 밴드웨건 효과는 대중적으로 이미 유행할 때, 펭귄 문제는 여기 좀 설명을 해 놓은 거죠. 누군가 먼저 시작하고 임계치 이상의 사람이 동조와 참여할 때, 비유를 이제 했죠. 밴드웨건이라는 건 사실 밴드웨건은 악단이죠. 악단. 악단. 이제 미국의 서부 시대에 보면은 뭐 그 악단들이 가면은 군중이 뒤따라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뒤따라가면은 나도 거기에 묻혀서 뒤따라가는 그런 현상이에요. 자, 펭귄 문제 다 설명했죠. 그렇죠. 북극 얘기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펭귄을 그 비유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자, 또 이거 관련해서 슈퍼스타 효과라는 것도 있어요. 슈퍼스타 효과. 자, 이것도 밴드웨건 이펙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참고해서. 자, 관점 차이를 보면은 밴드웨건 효과는 소비자 중심이에요. 뭐 이런 나팔바지 유행했던 것들이니까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슈퍼스타 효과는 공급자 중심이에요. 뭐 일타 강사라든가 또 축구에서 이거 손흥민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이해가 되죠. 자, 원인은 뭐 설명했죠. 유행 심리, 군중 심리. 자, 슈퍼스타 효과는 1등 상품만 찾는 심리예요. 특히 이제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1등 상품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야? 다른 상품들은 다 포기하고 또 뭐 일타 강사도 마찬가지. 다른 여러 강사들이 있는데 거기는 신청을 안 하고 일타 강사만 신청하는 그러한 이제 현상을 얘기. 특히 이제 슈퍼스타 효과는 네트워크 효과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이거는 다음 기회에 설명하기로 하고, 자, 이제 그 밴드웨건 효과는 결과가 유행이고 슈퍼스타 효과는 뭐 여기 일타 강사 나오잖아요. 여기 승자 독식이에요. 또 표준화가 됩니다. 한두 개 정도의 그 표준이 그것이 이제 시장에서 그 독식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슈퍼스타 효과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강남 따라 친구 따라 그죠? 강남 따라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런 속담에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시간이 많이 흘러갔잖아요. 25분이 됐네요. 나도 모르게 많이 흘러갔는데, 자, 이러한 걸 통해서 우리가 또 대비를 시켜서도 효과들을 살펴봤고, 자, 결론적으로 요약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약을 먼저 하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속담과 관련된 경제 이론은 밴드웨건 이펙트와 펭귄 문제가 있고, 또
슈퍼스타 효과도 있는데 네트워크 효과도 이제 슈퍼스타와 관련해서 또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밴드웨건 효과는 소비의 외부성으로 설명할 수 있고, 펭귄 문제는 잠김 효과와 임계치 등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죠. 특히 이제 그 소비의 외부성 관련 밴드웨건 효과 관련해서는 백로 효과가 있고 베블렌 효과가 또 있죠. 자,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잘 기울여서 이제 들으셨으면 이 세 가지도 다 이제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알고서 설명할 수가 있죠. 자, 밴드웨건 효과는 심리적으로 보면 남에게 뒤지기 싫은 마음, 소외되기 싫은 마음. 하지만 이제 펭귄 문제는 실패 또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밴드웨건 효과는 이제 소비자 관점이고 슈퍼스타 효과는 공급자 관점에서 본 경제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구분은 했지만 이 소비 행태가 거기 같이 소비자겠죠. 이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슈퍼스타 효과도 마찬가지잖아요. 군중심리 작용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도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끝내기로 하고 오늘 이제 그 첫 시간으로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한 속담을 가지고 또 연관되는 경제 이론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식적인 그러한 수준보다 경제 이론을 뒷받침하는 그런 설명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속담을 가지고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